안녕하세요. 참세무법인 황규철 세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체는 취득세율이 최근에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관련해서 취득세가 복잡하게 개정되었는데 요즘 복잡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예, 그리고 중개업소가 많이 자칫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에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계산되는 엑셀표와 함께 설명을 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취득세에 대한 그 엑셀표는 네오비 카페 공지사항에 제가 업로드 시켜 놓을 테니까 업로드 시켜 놓은 부분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랑 같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엑셀 다운 받으시면 그 엑셀을 오픈했을 때 크게 세 가지 탭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매매, 분양, 취득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증여, 취득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 신축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은 거의 비슷한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부터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취득 유형부터 먼저 보시면요, 매매 취득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 화살표를 눌렀을 때 분양 취득, 이렇게 두 가지 탭으로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매매 취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뒀습니다. 옆에 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아파트,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등 농지인지 여부 등을 따라서 입력을 해보시면 그거에 맞게 취득세율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피스텔 비주거용 한번 눌러보시면 아까 1.1%였던 세율이 4.6%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취득 일자, 그 잔금 날짜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 계약일, 취득 계약서 작성한 날이고 계약금이 지급된 날, 그날 날짜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 가액은 그 거래하는 금액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후 세대 내 주택 수가 몇 주택인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판단 자체는 우측으로 보시면 동일 세대 판단으로 해서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기타 친족 관련돼서 그 상황에 맞게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예, 아니요를 클릭을 하시면 바꿔보시면 그 상황 자체에 따라서 본인의 주택 수가 몇 주택인, 주택 내, 주택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녀분 거를 다 입력을 해보시면 제외, 이제 예로 들어간다면 다 제외로 들어갈 거고, 만약에 어느 하나 부분에 대해서 아니오로 클릭을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딱 이런 식으로 포함으로 바뀌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그 개개인의 가족의 상황에 맞게 이 상황들을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 사항에 따라서 예, 아니요 체크하시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선택 방법 및 주택수 포함 여부 판단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여부, 그리고 주택수 포함 여부, 그리고 기타 사항, 그리고 주택수 포함,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게 그 매수자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갖고 있는 물건들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예, 아니요 또 체크를 하시면 그 상황에 맞게 주택 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예, 아니요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왼쪽으로 오시면 입력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글로 좀 놓았는데 한번 쭉 읽어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상단 부분이라든지 우측 부분 그리고 하단 부분 것까지 어떻게 입력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좀 구분해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용 요건으로 우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있습니다. A와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사 혹은 어떤 실수의 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을 한 뒤, 그리고 취득을 한 뒤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들이,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항목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동일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해야 기존 신규 주택에 대해서 일반 취득세율로 적용이 된다. 만약에 그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7% 플러스 가산세까지 세금에 대해서 추징이 될 테니 주의하시라라고 꼭 설명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종전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는 거지만 둘 중에 어느 하나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매 분양 취득에 대한 입력 방법 간단히 좀 봤고요. 그리고 증여 취득에 대한 방법도 거의 동일한 로직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나열해 놓았는데 여기 하나씩 보시면 맨 위에 취득 유형은 증여 취득이고 그리고 부동산 종류는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득일자, 증여일 날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취득 가액은 우리 공시가격, 기준시가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시세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 가액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등기부등본상에 적혀 있는 전용 면적 몇 제곱미터인지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하얀색 부분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그대로 옆에 입력하셨을 때 그대로 따라올 것 같고, 그리고 중과세 배제 주택 여부에서 주택만 확인하실 때 여부 체크하시면 취득세율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이 오피스텔 비주거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비주거용은 다른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아파트로 한번 바꿔본다면 바꾼 후 여기에서 예 아니오로 바꿨을 때 취득세율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는 이유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오로 되어 있어서 바뀌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택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나요? 예로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는 속하나 매매 계약 현재 아니었나요? 아니오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예로 바뀔 거고요. 그럼 예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주택수 여부 이렇게 예 아니오로 체크했을 때 취득세율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 판단으로 해서 예 아니오 체크를 해보시면 개개인 상황에 맞게 예 아니오 체크해 보시면 그 주택 수가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 신축에 관련된 취득세율도 그 상황에 맞게 입력을 해보시면 본인의
주택 그 상속으로 취득을 하셨을 때, 신축에서 원시 취득을 했을 때 관련된 취득세율을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간단히 하나만 보게 되면, 여기 아파트라고 치고 취득 실가는 취득 일자는 상속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 가액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서 전용 면적 그대로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상속 당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가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3.1%,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0.96%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까지 저희가 다 마련을 해 놓았으니까,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한번 활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긴 하지만, 지금 이 엑셀 파일은 업무 하시면서 참고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또 향후에 또 어떻게 세법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엑셀 파일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경우 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너무 세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너무 많이 엑셀 파일에 담아 놓으려고 하다 보니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혹여나 있다면 저에게 바로 피드백 주시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은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법무사 혹은 세무사와 크로스 체킹 다시 한번 하시고 업무 하시는데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을 모르면 좀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일선 앞에 계시는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양도세, 상속, 증여세들을 모르면 중개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닥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제가 이제 세금 관련된 그 설계 과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강의들로 많이 채워 놓았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엑셀 파일 자체는 네오비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떻게 입력하는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 강의를 한 번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